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으로 다빈치 스쿨을 활용하고는 지금 너무 좋아서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고교학점제 세대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입시 변화에 대한 정보 전달자의 역할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지도를 해주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좀 알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늘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또한 학생부가 중요하고 진로가 중요하다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스스로 적용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주제가 주어졌을 때 문제 해결을 해 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어서 글쓰기 하는 방법을 배워가면서 학생들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수업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제탐구 보고서, 교과 연계 보고서, 보고서 작성까지 해내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훈련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BTS라는 우리가 평소 잘 알고 있던 그 팀을 융합해서 하는 활동이라는 주제라서 좋아하셨고, 부모들의 만족도를 초등, 중등 다 점수로 말씀드리자면 거의 99점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수행평가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었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배운 것을 바탕으로 저희 학원에 맞게 특강을 개설하였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완성된 교재와 완성된 그 보고서까지 댁으로 보내드렸을 때 부모님들의 만족도는 아주 높았습니다. 다빈치 스쿨을 통해서 고교학점제 대비에 선두학원으로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점과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에 관한 초, 중 등의 인식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지구의 환경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점과 그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조사하였으며 그래서 다른 나라의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 우리나라와 대조해 보았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인식이 궁금해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상 밖으로 많은 청소년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많이 인식하고 있었고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많았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들과 같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이들이 같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평범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기업들이 생산하는 친환경 제품들을 구매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은 돈의 가치가 아닌 우리나라 역사의 위대함과 전통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문화유산이 우리의 무관심과 욕심으로 인해 훼손될 수도 있고 무가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김포 장릉 사건을 공부하면서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나도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영어리 이영재, 영원 재원입니다. 보고서 작성은 동일한 주제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서 협업하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모종 활동을 하니 혼자 하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 내에 보고서 작성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주제를 나누어 작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어져야 할 부분에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
조율과 협동이 필요한 시점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점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학기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성취감과 만족도가 더 높아져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원장님. 박인호 소장입니다.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는 진로 진학 역량 강화 프로젝트 다빈치 스쿨을 원장님들께 소개해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다빈치 스쿨 정식 론칭 진로 진학 역량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고교 학점제 대비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빈치 스쿨은 고교 학점제 시대를 대비하는 학원장 및 강사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학원장과 강사, 그리고 학생, 그리고 원장님들의 학원이 동시에 성장해 나가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로 학원의 성장에 있어서는 고교 학점제 시대를 대비한 지역 선도 학원으로 만들어 나가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고교 학점제 시대, 뉴 노멀, 새로운 학습의 평가와 방향을 맞이하여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진로 진학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구조화된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학원장과 강사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 시대를 대비한 역량, 학생만 갖춰야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원장님 자신이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에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신다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다빈치 스쿨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집중해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교 학점제 시대를 대비하라. 고교 학점제라는 이야기를 수년 동안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는데요. 고교 학점제 시대에 과연 무엇이 필요하고 어떠한 걸 준비해야 될까요?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고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획일화된 교육을 유연하고 개별화된 교육으로, 입시 중심 교육을 학생이 성장해 나가는 교육으로, 그리고 수직적인 서열화를 수평적인 다양화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게 고교 학점제의 교육제도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학습에서 배움으로 나아가는 시대적인 변화가 요구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의 수업은 강의 중심 수업에서 학생 중심 수업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동안에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했던 내용들이 이제는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지식 중심 평가가 역량 중심 평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정량적인 평가, 내신과 수능으로 대변되어지는 이 정량 평가가 종합적인 평가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서류와 면접이 더더욱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서류와 면접이 왜 중요하게 될까요? 그동안 고등학교 입시는 내신이라는 상대평가의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각 구간별로 촘촘하게 아이들을 줄 세우면서 성적에 따라서 대학을 입학하는 구조였죠. 그런데 이제 성취평가제로 변환되게 되면서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과목에서 얼마만큼의 성취를 이루었냐에 따라서 A, B, C, D, E 이렇게 5단계의 평가 방식으로 새롭게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앞으로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게 되면 학생들이 받아보게 될 성적표인데요. 이렇게 A, B, C, D, E
5단계 평가 방식이 적용이 되면서 뒤에 등급이라는 숫자가 사라지고 대신 A, B, C, D, E 학생들이 받은 성취도의 비율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학생의 성취도가 그래도 뭐 A를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A면 우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에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예시만 보더라도 A의 비율이 7.3%입니다. 자, 기존의 1등급의 비율은 4%였습니다. 2등급은 11%였죠. 자, 학생들이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처해 있는 경쟁 집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 학생은 어느 정도의 학업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대학들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를 받았다고 해서 이 학생이 과연 우수한 학생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물론 A의 비율이 10% 미만이라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중학교의 성적표를 보시면 A의 비율이 적게는 30%, 많게는 50%, 60%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이과 통합과정에 적용을 받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성적표를 보게 되면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 A의 비율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까지 A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은 진로 선택 과목을 아예 반영하지 않거나 그냥 A를 받았으면 다 만점 처리를 해버리고 있어요. 자,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2025학년도 이후에는 대학들은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뭘 보게 될까요? 바로 서류, 학교생활기록부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맨 처음부터 맨 마지막까지 대학들이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이 학생의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숨어있는 발전 가능성, 전공적 합성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게 될 텐데요. 불행히도 두 차례의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그리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조치에 따라서 이제 대학들이 볼 수 있는 영역이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방과 후 학교 활동 미기재, 영재 발명교육 실적 미반영, 자율동아리 미반영, 청소년단체 미기재, 개인봉사 미반영, 교내 수상경력 미반영, 심지어 독서활동까지 미반영입니다. 자, 대학들이 볼 수 있는 영역이 이제는 이렇게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원으로 표시해 놓은 이것만 이제 대학에서 유의미한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오는 건데요. 자, 자율활동, 진로활동 이 두 가지는 학교의 교육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결국 볼 수 있는 건 동아리 활동밖에 없는데 동아리 활동조차 자율동아리는 이제 대학에서 이 학생이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담임선생님이 학년 말에 학생의 생활을 유념히 관찰하면서 적어주는 특기사항으로 학생들이 특별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 스스로의 노력으로 나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건 결국 과목 세부 능력 특기사항밖에 없는 거죠. 과목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는 건 뭡니까? 수업 시간에 내가 했던 활동을 과목 선생님들이 관찰하고 기록해 주는 나이죠. 그럼 결국 이것은 교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교과와 비교과가 분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교과와 비교과가 같은 용어로 사용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비교과라고 하게 되면 봉사활동도 있었고 독서활동도 있었고 각종 창의적 체험활동들을 수행해 나가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과는 교과대로 비교과는 비교과대로
별도로 지도를 하고 교과가 유리한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비교과가 유리한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렇게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갈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대학에서 평가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교과, 교실, 수업 시간에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면 좋은 대학 또는 내가 원하는 대학은 절대 지나갈 수 없는 시대가 되는 것이 고교 학점제의 역설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의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자, 국어 연구하며 발표하며 토론했다고 했습니다. 조원들과 치열한 토의 과정을 통해서 함께 탐구하고 문학 시간에 모든 구성원과 협력하여 공동 창작물을 냈다고 합니다. 생물 시간에 수행평가로 제출한 탐구 보고서에서 비임상 시험에 대해서 조사하며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했고요. 영어 시간에 영어 에세이를 작성했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글로 쓴 거기 때문에 보고서죠. 그리고 명확한 발음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수학 시간에 심화 개념을 질문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멘토로서 학급 친구들의 전체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했고요. 확통 시간에 발표의 수준이 매우 높으며 프로빗의 원리에 대해서 조사하고 정리해서 발표했고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도 함께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들이 뭡니까? 발표하고 보고서를 내고 모둠 활동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거죠. 제가 대치동에서 해마다 스카이와 의대 진학생들의 면접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실제 학교 생활 기록부 300명의 양적 스펙을 분석해 봤는데요. 이 학생들이 5학기 동안 제출한 보고서가 평균 94개입니다. 독서활동 43개, 과목별 수행평가 28개, 동아리활동 6개, 진로활동 2개, 주제탐구 보고서 거의 소논문 수준의 보고서가 3개, 그의 각종 활동에 따른 발표 자료가 12개였습니다. 한 학기 평균 20개 이상의 보고서를 아이들이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이것을 고등학교 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학생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실제 지도한 서울대 합격생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자, 1, 2, 3학년 때 활동했던 내용들을 각각의 폴더에 정리를 했고 그 중에 한 학년의 폴더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동아리, 영재학급, 국어, 독서, 물리, 생물 다양한 활동들을 따로따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쪽 안쪽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자, 과학영재 발표, 수학영재 발표, 카이스트 소감문, 미온 샤워, 결과보고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아이가 했었죠. 자, 이 중에 하나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바로 학생이 제출한 논문 자료인데요. 뮤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것을 우리 학생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느냐.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 다만 열정적으로 호기심이 많을 뿐이다 라는 아인슈타인의 말로 시작을 하면서 수학 연구활동 주제로 카탈란 수열을 공부하면서 수학 시간에 배운 점화식이 이 수열의 일반항을 계산하는 데 쓰인다는 것을 알았다. 자, 일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른 시각의 이해와 해석을 해보고자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블랙아웃 게임을 하면서 물리 시간에 특수 상대성 이론을 탐구하며 뮤온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고 이런 어떤 탐구의 동기를 바탕으로 해서 저러한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아이의 세특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어 있을까요? 상상이 되시는 거죠. 자, 제가 지도했던 학생 중에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자, 한 학생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보고서를 작성한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것만 있었을까요? 또 이렇게 많은 양의 보고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냐고요? 아닙니다. 학생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보고서를 작성한 결과물입니다. 자, 이런 정도의 연구활동들을 해내는 학생이 과연 어느 학교를 갔겠냐고요. 자, 이 학생이 했던
활동 중에 대표적인 활동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것만이 내 세상 음악도 아이가 뭔가를 했네요. 음악 시간에도. 세계의 가정폭력 관련 법을 음악 시간에 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원장님들께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늘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과학 교양 보고서로 기존의 항생제와 비교한 식물의 항균 효과, 도내 영어 토론, 역사, 동아리, 모의 유엔, 미적분 수학, 웨이블리까지 다양한 과목에서 학생이 이러한 깊이 있는 심화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 거죠. 이 학생이 했던 활동 중에 한 가지 활동만 원장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학생이 브루클린 박물관에 보냈던 메일인데요. 브루클린 박물관에서 실제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자, 주제 탐구 활동으로 우리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해외 박물관에 연락해서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및 적절한 현지 활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누가요? 학생들이. 미국의 보스턴 박물관, 일본 국립박물관, 중국 푸단대학, 네덜란드의 레이던 박물관 등에 학생들이 직접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의 유출 경로, 보관과 활용 실태, 그리고 환수 가능성 등을 물어봤고요. 우리 문화재의 활용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몇 군데에서 답장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를 바로 원장님들께 이 앞 페이지에 보여드렸던 거고요. 미국의 브루클린 박물관은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중요한 문화재를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한국 정부에, 우리나라 정부에 공식적인 요청이 있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자, 한 학생의 노력이 어떤 식으로 지역과 사회,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을 교과서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성장, 그리고 이웃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 시대에 진로 진학 역량을 기르는 3대 키워드를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독서, 발표와 토론, 그리고 탐구활동과 수행평가, 보고서, 이렇게 3개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독서, 읽고, 발표, 토론, 말하고, 탐구활동과 수행평가를 하면서 보고서, 글을 쓰고,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 바로 이게 고교학점제 시대의 진로진학 역량 핵심 3대 키워드가 된다는 거죠. 고등학교에서 전과목 1등급 내신, 전과목 1등급 수능, 탁월한 학생부 관리, 우수한 면접 능력, 이것만 갖추고 있으면 누구나 스카이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러한 능력이 고등학교 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갑자기 생겨나냐고요. 뭐 스파이더맨 슈츠를 입으면 초능력이 생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중학교 때부터 완전학습, 심화학습, 분산학습, 비교과 활동에 대한 학생부 관리, 심화된 독서활동,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쌓여야 되고요. 더 아래로 내려가서 초등학교 때부터 목표관리 능력, 시간관리 능력, 역경관리 능력, 그리고 독서활동 습관 기르기가 선행되어야 이게 쌓이고 쌓여서 학생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선행학습과 심화학습해서 지필고사 잘 봐, 또는 그냥 수능 한 번으로 해서 대학 가, 이런 시대라면 다빈치 스쿨 별로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고 있는 뉴 노멀 시대에 이제 원장님들께서는 고등학교에 가기 전에 더 어렸을 때부터 역량을 길러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더 좁혀서는
바로 내 자녀에게 길러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학생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는 학생, 그런 학생들을 키워내는 프로그램이 바로 다빈치 스쿨인 거죠. 김성태와 박인호가 뭉쳤습니다. 그리고 다빈치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성태 박사는 연세대학교에서 인지공학 박사 과정을 마쳤고요. 현재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교육경영 전공의 겸임교수로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학습심리측정연구소 대표이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학관노의 대표 강사이기 때문에 수학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에이블 에듀케이션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바른수학교육연구회 회장이기도 하고요. EBS 중학수학만점 공부법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학습법과 관련된 책을 출판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논문들을 지금까지 작성을 해왔습니다. 논문을 직접 써본 사람과 논문을 써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깊이와 다양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실을 구조화시켜낼 때 그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접근 방법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기초학력연구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기초학력연구소에서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등학교 수학이나 고등학교 물리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학문적 글쓰기라는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동안 뭔가 글이라는 걸 쓰기는 써본 것 같은데 엉성한 거죠. 체계가 없는 거죠. 기껏해야 다른 것들을 표절하거나 옮겨오기밖에 못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서울대학교에서는 기초학력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학문적 글쓰기라는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학문적 글쓰기가 뭘까요? 바로 논문 작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논문을 써본 자만이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적용해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원장님들께서는 직접 내가 대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학위에 도전하면서 뭔가 논문을 직접 작성해 보지 않더라도 이 다빈치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따라오기만 하게 되면 나도 논문 전문 지도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학사과정에서 경영학, 공학, 그리고 인문학 3개의 전공을 이수했습니다. 학사와 석사에서 배웠던 게 다 달랐는데요. 제가 공대 출신입니다. 물론 경영과 인문학도 함께 공부를 하긴 했지만요. 문이과를 넘나드는 통합교육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대가 올 줄 모르고 이것저것 우연한 기회에 다양한 공부를 했던 경험이 다빈치 스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사교육연구협의회의 수석부회장, 그리고 한국성인교육학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연구와 학술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치동 토마토스쿨의 입시연구소장으로 매년 300명 이상의 스카이와 의대 합격생을 지도해내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진로진학 전문가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명대의 4개 학원의 입시연구소장을 맡으면서 실제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다빈치 스쿨에 다 녹여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원장님 학원에서도 그대로 학생들에게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강사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1타 입시 전문가로 원장님들을 만나고 있지만 저도 분필 잡고 1명, 2명의 학생부터 앞에 놔두고 가르쳤던 가르쳤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강사로서 최정점을 찍어본 바가 있고요. 그리고 4,000명대의 학원을 10년 동안 기획하고 운영하고 총괄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입시를 아는 사람들은 학원을 모릅니다. 학원을 아는 사람들은 입시를 모릅니다. 그래서 간혹 딴소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학원과 입시를 동시에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제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학관노의 교육들을 들어보시면 실제로 학원에 적용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느 대학교는 뭐 몇 점대가 갈 수 있고 이게 아니고 원장인 내가, 강사인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을 성공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만 성장해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학원도 성장을 하고 더불어서 매출도 좀 더 생겨나고 원장인 나도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원장님들과 항상 교감하면서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빈치 스쿨이 바로 그러한 제 고민의 최종적인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빈치 스쿨의 출발은 2년 전 학관노 강의로 거슬러 갑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탐구보고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도 하시고 그리고 원장님들께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탐구보고서라는 개념이 생소했을 때 탐구보고서 특강을 최초로 기획해서 학관노에서 런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교재가 혈액형 레벨 1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재가 항공역학을 주제로 한 교재였습니다. 이 두 권의 교재를 원장님들께 선보인 후에 이제는 뭐 이 정도 교재를 가지고 원장님들께 샘플을 보여드렸으니 원장님들도 학원에서 충분히 잘 적용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요? 이 교재 두 권을 수업하신 원장님들은 계셨지만 그 이후로 뭔가 새롭게 스스로 개발하고 적용해 나가면서 학원의 실제적인 지속성이 없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의 요청과 요구에 따라서 좀 더 심화된 고민들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드디어 다빈치 스쿨 베타 버전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70분의 원장님들이 베타 버전을 신청해서 함께 하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이미 검증되고 보완 작업을 끝낸 다빈치 스쿨 정식 버전을 이번에 런칭하면서 2기 원장님을 모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교학점제 시대를 대비한 학원장 및 강사 교육 프로그램 다빈치 스쿨을 자신 있게 원장님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다빈치 스쿨의 목표는 고교학점제 시대에 맞게 교사의 수업 지도 능력을 향상시키고 진로 진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마케팅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그 정답이 현재에 있지 않다. 미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 교육기업을 이끌고 계시는 손중훈 회장님, 제가 함께하고 있는 한국사교육연구협의회의 고문이시다 보니까 제가 좀 자주 뵙는데요. 이 손중훈 회장님이 기업을 창업할 때 인터넷이라는 그런 생소한 아이디어를 끌어왔던 거죠. 인강의 시대가 이렇게 열릴 줄 그 당시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자, 고교학점제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하나의 교육 과정만 변하는 게 아니라 교육 자체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교육 시장에 핵폭탄과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들께서 고교학점제를 어떤 식으로 대비하냐에 따라서 원장님 학원의 운명과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고교학점제 시대에 필요한 교수학습 방법, 바로 이것을 습득하는 것이 이론 수업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론과 수업 방법론에 대한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적인 실습을 해 나가는 것이 다빈치 스쿨의 수업 운영 방식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론 수업과 실습을 병행하는 5학기로 구성된 교육 과정이에요. 다빈치 스쿨은 감행하는 게 아닙니다. 다빈치 스쿨은 책을 사서 쓰는 게 아닙니다. 다빈치 스쿨은 대학원처럼 원장님들이 입학해서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무려 5학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등록하신 원장님들이 단 한 학기만 수강을 하셔도 교과와 비교과를 연계한 학습 모형이 무엇인지,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진로 진학의 모형을 우리 학원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아마 확실하게 감을 잡으실 수는 있을 텐데요. 정확하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5학기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각각의 학기마다 저희가 3개의 과목을 수강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가 교과 비교과 연계 교수학습법이고요. 둘째가 학습 코칭 전문가 과정, 셋째가 진로 진학 컨설팅 전문가 과정입니다. 이 3과목을 원장님들이 수강하시면서 매 학기마다 역량을 업그레이드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진로 진학 전문가, 학습 코칭 전문가, 독서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고요. 5학기를 수료한 다음에는 다빈치 스쿨의 지역 학교를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드리면서 다빈치 스쿨과 함께 원장님들이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지역 학교 개설을 희망하는 원장님들은 교장 연수 과정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삼위일체 교과 비교과 연계 교수학습법 마스터 과정은 박인호와 김성태가 직접 공동 연구하고 개발한 3종의 교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제탐구, 교과연계, 독서활동 교재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 코칭 전문가 과정은 앞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대한민국 최고의 학습 전문가 인지공학 박사 김성태 교수가, 학습과학 전문가이자 인지공학 박사인 김성태 교수가 직접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진로진학 전문가 과정은 바로 대치동 1타 진로진학 컨설턴트인 제가 원장님들과 4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 교과 비교과 연계 교수학습법 8주입니다. 학습 코칭 전문가 과정 4주입니다. 진로 진학 전문가 과정 4주입니다. 그래서 총 16주에 걸쳐서 매 학기 수업이 진행되어집니다. 첫 번째 과목인 교과 비교과 연계 교수학습법 마스터 과정은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다빈치 스쿨 교육 과정을 이수하시는, 신청하시는 모든 원장님과 강사님들이 필수로 받아야 되는 수업입니다. 교재 기반 이론 수업 및 실습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원장님 외 강사 1인 특별히 무료 교육 혜택을 드립니다. 원래 강사 1인이 추가될 때는 39만 원의 부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2기 원장님들께 원장님의 강사 1인까지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매 학기 2개월 이론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론 수업이 끝난 다음 실습 과정이 3개월이 있습니다. 교재를 기반으로 한 3가지 핵심 역량, 주제 탐구, 교과 연계 탐구, 독서 연계 탐구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매 학기마다 다른 내용과 교재를 통해서 고교 학점제 역량 강화 교수학습법을 습득하시게 됩니다. 실습 과정으로는 이론 수업을 마친 다음에 학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특강을 개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강을 개설한 다음에 이 특강의 결과물을 가지고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것까지가 실습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과목은 전공 선택 과목입니다. 이 선택 과목 두 가지는 이수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학관노나 또는 외부에서 이런 유사한 과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자격증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굳이 이 과목은 수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유수강입니다. 하지만 저희 다빈치 스쿨에서 제공하는 수업을 이수하지 않은 원장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자격증은 발급해드리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이 강의는 무료 수강이 아니고요. 원장님들만 대상으로 한 강의입니다. 첫 번째 과목은 선생님과 원장님 1인까지 수강하실 수 있고 이 부분은 원장님만 수강 대상이며 자유수강입니다. 5학기의 교육과정은 이렇습니다. 학습 심리와 학습 코칭, 학습 전략과 코칭, 메타인지와 코칭, 그리고 학습 코칭과 학습 상담, 학습 관리와 학부모 상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성태 박사의 학습과 상담에 대한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받으실 수 있는 거죠. 매 학기마다 수업은 4회로 이루어지는데요. 강의가 3회고 종합시험이나 아니면 종합 피드백 1회가 추가되어집니다. 진로 진학 전문가 과정은요.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이고 강의는 똑같습니다. 강의 3회, 그 다음에 종합시험 또는 피드백 1회입니다. 1학기에 진로진학 컨설팅 개론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2학기와 3학기는 방법론을 배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진로, 두 번째가 진학입니다. 3학기와 4학기와 5학기째는 프로그램 개발론, 학원에 적용할 수 있는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개발해가는 이론과 실습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재밌게 수업하면서 실제로 원장님 학원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원장님들께서 개발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자,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는 진로 진학 역량 강화 프로젝트. 이제 원장님들께서 이론 수업을 받았다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이 성장시킬 수 있도록,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다빈치 스쿨은 고교 학점제 시대에 맞춰서 초등학교부터 진로 진학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줍니다. 그냥 가이드만 주는 게 아니고요. 아예 구조화됐다는 말은 그대로 따라오면 된다는 겁니다. 원장님들께서 운전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율주행입니다. 교재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고교학점제 시대에 최적화된 교과와 비교과가 융합된 탐구활동의 수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변화되는 입시 환경에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고교학점제 시대를 맞이해서 진로 진학 역량은 초등학교부터 키워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교실에서 하는 수행평가만 의미가 있습니다. 과제형 수행평가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냥 수업 시간에 주제가 나오고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수행을 해내고 선생님은 관찰합니다. 단 한 번도 토론을 해보지 않았던 아이가, 단 한 번도 보고서를 써보지 않았던 아이가, 단 한 번도 교과서 외에 지식을 확장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아이가 모둠 활동을 이끌어 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쌓게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언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늦어도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다빈치 스쿨은 고등학생을 지도하는 원장님보다도 오히려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전문으로 하는 원장님께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빈치 스쿨의 교육 목표는요. 고교학점제 시대에 최적화된 교과와 비교과가 융합된 탐구활동의 수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원장님들의 학원이 변화되는 입시 환경에 맞춰서 선제적인 차별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빈치 스쿨의 각 수업은요. 교과와 비교과의 연계학습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초등학생부터 대학 입시의 핵심 역량인 발표, 토론, 수행평가, 주제탐구 보고서 작성 등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빈치 스쿨은요. 지난 겨울방학 때 1기 베타 버전에 함께 하신 전국의 70분의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사전에 학관노에 홍보글이 나갈 때 6분의 원장님께서 후기를 적어서 글과 또는 영상으로 원장님들께 미리 인사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 원장님들을 통해서 사전에 검증이 완료된 프로그램이고요. 이번 다빈치 스쿨 2기에 함께 하실 원장님들께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다 그냥 입학하는 게 아니고요. 소정의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소정의 심사 과정을 거친 후에 참여할 학원을 선정하여 원장님들과 함께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빈치 스쿨은 감행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받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학기를 수료한 이후에는 지역 학교를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물론 그때 가서 나 지역 학교를 그냥 안 할래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같이 교육을 받았던 원장님들 중에 지역이 겹치게 되면 곤란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서부터 지역이 겹치는 원장님들은 동시 수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역권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앞서서 교육을 받고 있던 원장님이 중간에 휴학이나 또는 교육 과정을 드랍하시거나 또는 나중에 5학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도 지역학교 개설을 안 하시겠다고 한다면 그 지역의 다른 원장님께 기회가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먼저 교육받으신 원장님들의 기득권을 보호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1기 원장님들 중에 이미 공부를 하고 계시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은 2기 원장님이 입학하실 수 없다는 걸 정말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 3기, 4기, 5기 원장님보다는 먼저 진입하셔서 우리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다빈치 스쿨의 기득권을 가져가실 수 있는 또 반대적인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거의 겹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두 분이라도 겹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이 설명의 방송을 통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죄송하다는 말씀은 심사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원장님들께서는 다빈치 스쿨에 입학이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1기 베타 버전도요. 사실은 심사 과정을 거쳤고요. 정말 많은 원장님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서 엄선된 70분의 원장님이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2기에 함께 하실 원장님들께서도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소정의 가입 심사 절차가 있다라는 것, 그렇게 까다롭진 않습니다. 있다라는 것 알아주시고요. 서류 심사만으로 그냥 가입 심사가 통과되시면 그걸로 입학 후에 이제 등록금을 내실 수 있도록 안내가 갈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인터뷰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전화를 받게 되실 텐데요. 누구의 전화를 받게 될까요? 바로 저의 전화를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저하고 인터뷰를 하시면서 실제로 다빈치 스쿨 2기에 이제 입학을 하셔서 어떤 과정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그 다음에 교육 철학에 대한 이러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거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냥 무작정 원장님은 안 돼요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모든 원장님들께 기회는 공평하게 드릴 생각이고요. 단 열정 그리고 그냥 책만 받아쓰려는 그런 원장님들은 안 됩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 학생에 대한 열정, 그리고 진심된 마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빈치 스쿨의 식구가 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단 어떤 프로그램이든 가입을 하거나 교육을 받고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다빈치 스쿨은 이론 수업 참여는 물론 실습 과정으로 진행되어지는 특강이 있고요. 이 특강을 개설해서 운영하실 학원만 대상으로 오픈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전제 조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할 겁니다. 그리고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빈치 스쿨의 교재 라인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빈치 스쿨을 교재를 만든 것은요, 교육만 하고 가이드만 드렸더니 원장님들께서 학원에 적용을 못 하셔서 아예 그냥 교재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교재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교육이 먼저였습니다. 근데 그냥 교재 하니까 이거 사서 쓰는 게 다빈치 스쿨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하나하나의 교재를 원장님들께서 직접 또 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만 해서 뭘 압니까? 해봐야죠. 그래서 특강을 개설하시는 거예요. 단 한 명의 학생도 괜찮습니다. 이걸로 당장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내가 직접 적용하고 실습해 보면서 원장님 스스로의 능력이 커진다면 이제 그때부터 얼마든지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 학원의 매출도 자연스럽게 상승해 나갈 겁니다. 자, 주제 탐구 보고서, 교과 연계 탐구 활동, 독서 연계 탐구 활동, 진로 진학 역량 검사 4가지인데요. 자, 다빈치 스쿨은 진로 진학 역량을 강화하는 교과 비교과 연계 수업 모형으로 문과와 이과의 통합형 교육을 위해서 총 48종의 교재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 학기에 4권씩의 교재가 제공되어지는데요. 그렇다면 무려 12학기. 우리가 베타 버전과 그 전 과정을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향후 5년 동안 원장님들 교육을 안정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교재가 이미 다 갖추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연계열 쪽은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수학 5개 영역으로 교재가 주제탐구, 교과연계, 독서활동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인문계열 쪽은 사회문화, 역사, 경제, 정치화법, 심리학, 철학 6개 부문입니다. 매 학기마다 여기에 더해서 진로 진학 역량검사 온라인 검사 도구 3종이 원장님들께 무제한으로 제공되어집니다. 이 온라인 검사 도구는요, 제가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학교에 대한 특강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대표님이신 미래교육 디자이너 그룹의 김기식 대표님이 직접 개발한 다빈치 에듀라는 온라인 검사 도구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 수만 명의 학생들이 사용해서 그 과정들이 검사된, 안정된 검사 도구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베타 버전으로 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각 학원에서 열심히 탐구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수업했던 학원의 학생들 주제 탐구 보고 수업 모습입니다. 저도 원장님들께 제공해드린 그 교재를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만 인원이 좀 더 많죠, 인원이. 자, 원장님들도 처음에는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저처럼 이렇게 많은 인원을 데리고도 동시 특강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실 겁니다. 자, 교재를 학생들이 이렇게 예쁘게 방학 동안에 작성을 해왔고요. 자, 그 결과물로 탐구대회에 나가는 보고서까지 완벽하게 작성하면서 한 학기의 수업을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자, 전국 청소년 탐구대회 주제 탐구 보고서,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에 대한 초, 중등 학생들의 인식조사, Always Victory라는 팀에서 제출했던 보고서입니다. 자, 연구 방법, 연구 결과까지 이렇게 예쁘게 작성을 했네요. 다빈치 스쿨 전국 청소년 탐구대회 교과 연계 탐구 보고서 부분에 자, 출품했던 작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PPT로 아이들이 발표했던 자료들을 첨부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의 이제 사례인데, 자, 이런 형태로 노인과 반려동물, 그리고 빛과 색,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 활동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책만 읽고 끝내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독서 후기를 작성해 보는 시간까지 가져봤습니다. 자, 독서록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독후감? 그냥 책 내용 요약? 이게 아닙니다. 독서라는 것은 책을 읽고 내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적어보는 게 바로 독서록입니다. 책을 읽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건 책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꿈을 위해서 반드시 실천할 사항과 이유를 적어보는 게 다빈치 스쿨의 독서록이었습니다. 주제탐구 보고서입니다. 자, 주제탐구 보고서는 청소년을 위한 주제탐구 방법을 익히고 보고서 작성의 형식을 배우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스스로 아이들이 연구, 주제,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해서 어떤 발표를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학교에 따라서 한 학기 동안 또는 1년 동안 진행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연구 방법들을 미리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양적 연구라고 이야기하는 설문조사법, 그리고 질적 연구, 그리고 실험 연구, 통계자료 분석, 자료 분석, 이렇게 5가지의 연구 방법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어떤 형태의 주제 탐구를 하더라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학기 동안 매 학기마다 다른 형태의 연구 방법들을 배워나가는 게 주제탐구 보고서예요. 자, 주제탐구 보고서는 쉽게 말하자면 소논문을 쓰는 겁니다. 대학 입시에서 소논문이라는 표현을 못 쓰는 거지, 지금 다 수시로 대학을 잘 보내는 고등학교들은 전부 다 탐구 활동, 자유주제 탐구 활동, 진로 탐구 활동, 이런 탐구 활동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다 소논문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게 뭐다? 5가지 연구 방법을 익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5학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지난 학기에 우리는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이번 학기에는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설문조사법, 통계자료조사법, 실험연구 방법 등을 한 학기에 한 가지씩 배워나가는 거예요. 주제탐구 보고서는 뭐다? 연구 방법을 배우는 수업이다. 탐구 활동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요,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 어떤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더라도요, 소논문 수준의 깊이 있는 보고서를 작성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모둠의 리더가 되는 거죠. 각 학교마다 교내 대회를 휩쓸게 되는 거죠. 서울대학교에서 기초학력연구소에서 학생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학문적 글쓰기를 우리는 중학생 때부터, 심지어 초등학생 때부터 배우는 거죠. 이번 학기 교재 표지입니다. 연예인 팬덤 활동이 청소년기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의미. 그래서 질적 연구 방법으로 학생들이 챕터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오면 한 편의 논문이 완성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건 지난 학기 때 했던 건데요.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된 청소년의 인식조사입니다. 그래서 요약, 그 다음에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의 결과, 그 다음에 결론, 재현, 배우고 느끼점까지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작성을 해왔고요. 제가 직접 지도하는 학원의 1년 커리큘럼인데요. 보시면 1월, 2월 달에 이렇게 첫 번째 주제의 진로보고서 작성, 자, 7, 8월 달에 이렇게 두 번째 주제 진로보고서 작성, 그리고 방학과 방학 사이에 개별 상담, 이런 식으로 차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0회에 걸쳐서 학생들을 연간 지도하는데요. 상담은 2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뭐냐면 보고서 작성이에요. 저는 물론 다빈치 스쿨 교재를 가지고 공통 주제로 지도하기도 하지만 개별 주제로 맞춤형 지도를 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지도한 학생의 어떤 샘플들인데요. 자, 학생의 이름은 지웠습니다.
4차 시에 걸쳐서 수업을 했고요. IT 사진, 과학, IT 전기, 법행정 자신의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탐구 활동들을 해냈습니다. AI와 그 활용 분야에 대한 연구, 사진과 카메라의 역사, 대체 에너지와 대생 에너지의 전망, 블록체인 기술, 문제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찰, 시그마에 대한 탐구와 응용, 다양한 주제들이었죠. 문이과를 넘나들면서 이러한 지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마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학사 과정에서 3개의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시간에 공부에 들였던 노력은요, 결국은 다 되돌아오더라고요. 원장님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저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한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원장님들도 지금 당장은 다빈치 스쿨에서 제공하는 교재만을 가지고 아마 수업을 하시게 될 텐데요. 나중에는 저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주제를 넘나들면서 지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언젠가는 곧 생기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단 한 학기 베타 버전에 참여하셨던 원장님들 보면요, 처음부터 이런 거 하셨던 원장님들 없으셨어요. 처음 해보신 원장님들이었는데 단 한 학기만 가지고도 앞서서 보셨듯이 그렇게 훌륭한 보고서들을,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셨거든요. 아마 3학기 정도 지나면 저처럼 이렇게 자유주제를 다루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유주제 보고서 중에 하나만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자, 원핵세포의 진화 과정에 대한 생물학적 고찰. 자, 논문처럼 서론, 본론 작성. 자, 서론, 그다음에 이런 어떤 공부들을 해냈던 과정들입니다. 교과 연계 탐구 활동은 각 과목별 수행평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와 배경 지식을 한꺼번에 아이들이 습득해 나가면서 보고서 작성법까지 배우게 되는데, 이 보고서가 소논문 수준의 주제 탐구 보고서처럼 깊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연구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서론, 본론, 결론에 따른 이런 글쓰기를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교과 연계 탐구 활동은 각 과목별 수행평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료 찾기. 그냥 막 인터넷 이런 데서 막 긁어오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자료 찾기, 그리고 탐구 방법,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법, 이런 것들을 배우는 수업이에요. 현재 고등학교 수행평가의 핵심은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진로와 관련해서 심층적인 탐구 활동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호기심을 통해서 교과서의 지식을 확장하고요. 심화시키는 활동을 통해 개인의 과제 수행 능력 및 활동에 리더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빈치 스쿨의 수업 활동, 실습 과정은요, 가능하면 3인 이상 모둠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2기에 입학한 원장님들의 오리엔테이션과 인큐베이팅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자, 교과 연계 탐구 활동은 교육과정과 더블 연계되어 있는 워크시트를 제공해 드리고요. 선생님 가이드 내용을 별도로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자, PPT만 넘겨주시면 돼요. 원장님들이 하실 일은. 그럼 아이들이 다 해냅니다. 상식도 키우고요. 수행평가도 미리 해보고, 비판적 사고력도 키우고, 리더로서의 역량도 발휘하는 교과 연계 탐구활동 수업이 매 학기마다 4개의 주제가 한 세트의 교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자동차 배기가스, 삼투압과 정수기의 원리, 산과 염기, 전자레인지와 분자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화학 영역에서 가져온 주제로 선별했습니다. 자, 안에 내용에 있는 워크시트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 과정을 다 마친 학생의 샘플입니다. 제가 지도한 학생인데요. 자, 챕터 1에 대한 탄소 중립에 대한 내용인데, 챕터 1에 대한 보고서를 서론, 그 다음에 본론 부분, 자, 그리고 본론과 결론 부분, 이런 식으로 훌륭하게 요약을 해냈네요. 이 학생이 몇 학년 학생이냐고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였습니다. 지금 예비 중1이었으니까 이제 중1 교복을 입은 학생이네요.
이 학생이 앞으로 다빈치 스쿨 5학기를 마치면 얼마나 성장할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독서 연계 탐구 활동인데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 고전 그리고 베스트셀러들을 읽으면서 배경 지식을 넓히고 사고를 확장하는 수업이에요. 독서라는 건 책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기록부에 보면 독서 활동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독서는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럼 활동은 뭘까요? 우리는 독서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독서가 아닙니다. 독서 활동이에요. 다빈치 스쿨은요, 독서가 아니고 독서 연계 활동이 정확한 목적인데 독서를 연계로 한 활동, 이게 다빈치 스쿨 교재에서 추구하는 바입니다. 독서는 책을 읽는 거고 활동은 독서를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을 적용하는 건데, 독서가 활동으로 연결될 때 대학 입시에서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와요. 자, 생활기록부 7번 항목에 있는 독서가 앞으로 대학에 미제공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책 읽을 필요가 없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서가 활동으로 연결되게 되면 그게 어디에 들어갈까요? 생활기록부의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로활동이나 또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각 과목별 영역으로 다 이렇게 곳곳에 독서가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은 다음에 독서록을 작성하고 발표와 토론을 하면서 동아리와 교과 시간에 진행되는 과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독서 연계 탐구 활동입니다. 지난 방학 동안에 우리는 데미안과 BTS라는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자, 아주 좀 재밌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수업했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아이들이 작성도 해보고 그다음에 발표도 하면서 마치 홈파티처럼 캠프처럼 진행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또 한 권의 책을 가지고는 이렇게 토론 방법을 익히는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두마음 토론이나 세다 토론 같은 형태의 토론들을 아이들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책과 관련된 배경 지식들을 추가로 이렇게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조금 전에 앞에서 봤지만은 학생들이 다 끝나고 나서 이 독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까지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교사님들께 제공되는 PPT에는 이런 식으로 그 배경 지식을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배경 지식을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지? 아닙니다. 국어 선생님도 화학과 관련된 독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고요. 수학 선생님도 사회문화나 철학과 관련된 독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도록 저희가 교사용 지도를 다 제공해 드립니다. 자, 원장님들께서는 그냥 진행만 해주시면 돼요. 고전적 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좀 어렵나요? 자, 이번 학기에 원장님들이 만나게 될 교재는요, 주니어 인문학 특강과 주니어 사이언스 특강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니어 인문학 특강은 음식과 사회라는 책입니다. 주니어 사이언스 특강은 세상을 바꾼 화학이라는 책입니다. 주로 서울대학교나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절 재밌게 읽었던 책들을 가지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둔 그러한 형태의 수업이 다빈치 스쿨의 독서 연계 탐구 활동이에요. 이 두 권의 책과 함께 방학 때 재미있게 아이들과 수업할 원장님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로진학 역량검사는요, 진로나 성격,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학습자의 성향을 분석을 해서 과학적인 검사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건데요. 지난 학기에는 다중지능검사, 진로흥미검사, 계열성향검사를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시기별로 필요한 검사를 제공을 해서요, 출력한 결과지를 가지고 면담을 진행하면 더욱 체계적으로 진로 상담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진로 진학과 관련된 역량을 관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력물들을 가지고 진로 보고서 캠프나 아니면 학습 캠프 같은 활동으로 연결을 해내면서 동기부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캠프를 진행하냐고요? 다빈치 스쿨 수업에서 이제 오늘은 설명회고요. 다빈치 스쿨 수업에서 원장님들께 하나하나 다 가이드 해드립니다. 다빈치 스쿨 진로진학 컨설팅 센터에 상세 매뉴얼을 드리고 온라인 검사 도구이기 때문에 온라인 검사 툴에 접속하시는 방법 다 OT 시간에 알려드리고요. 이달의 검사 다 추천해 드립니다. 뭐 하라 이렇게 검사가 도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교육의 김기식 대표님이 직접 개발한 이렇게 많은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형진단검사, 학습진단검사, 진로진단검사, 진학진단검사, 학부모진단검사 다양한 검사들이 있는데 이 많은 검사를 원장님들께 한꺼번에 오픈해 드려봐야 다 못 쓰세요. 그래서 매 학기마다 3가지씩의 검사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사 유형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검사가 진행이 될 거고 검사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검사 결과지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검사 결과지가 쭉 출력돼서 나오면 이거 가지고 학생 상담에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번 학기에 진행되어지는 검사는 3가지인데요. 디스크 검사, 학생들의 학업적인 성격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검사예요. 그리고 디스크 검사, 그리고 학습 방해 원인 검사. 자, 원장님들이 공부해라 너는 왜 그러니 잔소리할 필요 없습니다. 애들이 검사해 보면서 스스로 내가 이렇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번 시험 피드백 검사, 자, 우리가 5월에 개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중간고사 막 끝나고 나서 기말고사 들어가는 이 시점에 이 검사를 딱 하시게 되면 중간고사를 아이들이 마냥 못 봤더라도요, 학원 책임이 아닙니다. 왜? 이 검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거든요. 선생님이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기말고사 때 훨씬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각오를 적어보는 시간이 바로 이 검사입니다. 교육기관과 검사 사용 기간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마다 5개월 동안, 무려 5개월 동안 어떻게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하시고 결과물들 다 출력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이 3종의 검사에 한정해서 학원생 대상 무제한 사용 가능, 출력물 인쇄 가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또 검사 결과들을 가지고 이런 어떤 캠프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이런 진로 보고서 같은 활동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려요. 고교학점제를 대비해서 지역 선도 학원을 다빈치 스쿨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이제 5월부터 원장님들과 함께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고교학점제 대비 지역 선도 학원 만들기 프로젝트는요,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강소 학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 중에 실습을 위한 특강을 개설하시면서 추가적인 매출도 창출하실 수 있고요. 전국 청소년 탐구대회 참가 수상을 하면서 학원의 위상도 제고해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 대상으로 다빈치 스쿨 홍보, 그리고 진로 진학 설명회 무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누가 합니까? 바로 제가 원장님들께 직접 제공해 드립니다. 원장님들께서 제 프로파일 다 드립니다. 아예 전단지, 이 포스터 다 만들어서 드립니다. 대치동 일타 컨설턴트가 우리 학원 설명회를 한다고 홍보하세요. 그리고 다빈치 스쿨 학생들 많이 모집하시고 다빈치 스쿨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원장님의 영어학원 신입생, 수학학원 신입생, 국어학원 신입생을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익히고 배우는 5학기의 교육기간 동안 지역권 사전에 예약해서 보장해 드립니다. 2기로 들어올 때, 3기로 들어올 때, 4기로 들어올 때 앞에 들어오셨던 원장님들이 미리 선점하고 계신 지역은 못 들어갑니다. 가능하시면 마음을 먹으셨으면 이번 2기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매 학기마다 다빈치 스쿨 특강 개설로 차별화된 수업과 결과물을 홍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5학기 수료 후에 내가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교장 연수과정, 길지 않습니다. 그냥 2박 3일입니다. 연수과정을 마치고 지역학교를 개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다빈치 스쿨 지역학교장으로 해당 지역에서 원장님 학원만의 특화된 교육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지역권은 바로 지역학교를 개설하는 이때부터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교육기관에는 지역권을 미리 예약해 두는 겁니다. 자, 다빈치스쿨 학원의 수업 차시 구성은요. 주제탐구 보고서는 2시간 8회 수업을 권장하는 거고요. 교과연계 탐구활동 2시간 4회 수업, 독서활동 각 종별로 2시간 6회 수업을 권장합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정규 수업 시간에 보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진학 역량검사 학생 개인별로 출력해서 30분 정도씩 상담해 주시면 학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와 인식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냥 말로 상담하는 것보다는. 진로보고서 작성 특강 2시간 2회 수업 권장해 드립니다. 각 수업의 구성은 학원 사정에 맞게 조정하시면 되고요. 주중에는 우리 학원은 너무 바빠. 교과 수업해야 돼. 하게 되면 뭐 토요일 특강으로 뭐 4시간 4회로 구성하셔도 되겠죠. 학원마다 특강 구성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하게 되면 이제 2기로 입학하시게 되면 저희 스태프들이 원장님들 개별 상담하면서 도와드립니다. SOS만 하세요. 자, 주제탐구 보고서 2시간 8회 수업 수강료는 30에서 40만 원 권장입니다. 물론 실습 과정에서 나는 뭐 애들한테 돈 받기 좀 그래. 그냥 나도 연습해 보는 건데 하게 되면 무료로 하셔도 돼요. 이번 다빈치스쿨 베타 버전 때도 절반 정도 원장님들은 다 무료로 진행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유료로 진행하는 걸 저희는 권장해 드리고요. 5학기 수료하고 나면 반드시 그때는 유료화 시키셔야 되고요. 지역학교 개설했다. 당연히 유료화 해야죠. 근데 지금부터 당장 좀 부담스럽더라도 학생들에게 소정의 수강료를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강료를 받더라도 다빈치스쿨은 글쓰기라는 결과물이 명확하게 딱 나와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컴플레인이 없는 수업이에요. 자, 수강료는 30에서 40만 원, 교과연계 탐구활동 수강료 15에서 20만 원, 독서활동 20에서 30만 원, 진로진학 역량검사도요. 그냥 해주지 말고 검사비 3만 원 정도 받아도 별로 무리 없습니다. 자, 진로보고서 작성 특강을 진로진학 역량검사와 붙였다 했었을 때는 수강료를 10에서 15만 원 정도 받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수강료들을 받으면서 이번 겨울방학 때 매출을 올리신 다빈치스쿨 베타 버전 원장님들의 사례입니다. A 원장님은요. 인천에서 수학학원 하셨는데 주제탐구 보고서 20명, 교과연계 11명, 진로진학 검사하고 보고서 작성까지 15명, 20만 원, 10만 원, 10만 원씩 수강료를 책정하셨고요. 총 660만 원의 매출을 올리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부산에서 영수학원 하시는 원장님인데 주제탐구 보고서와 독서연계 탐구 활동만 수업하셨고요.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3명, 6명. 근데 수강료를 40만 원씩 받으셨어요. 그래서 총 360만 원의 매출을 올리셨고, 자, 광주의 영어학원 원장님께서는요. 교과연계 탐구 활동에다가 독서연계 활동을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7명 지도에서 280만 원의 매출을 올리셨고, 김포에 있는 영수학원 주제탐구 보고서, 교과연계 탐구 활동, 진로진학 검사의 보고서 작성 수업까지, 그래서 각 전부 다 30만 원씩 수강료를 책정해서 660만 원의 매출을 올리셨습니다. 대구의 영어학원 원장님께서는 주제탐구와 교과 독서연계 탐구 활동, 진로검사는 무료로 실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336만 원이라는 매출을 올리셨고요. 그리고 부산의 수학학원 원장님께서는 교과연계와 진로진학 검사보고서 이렇게 수업을 하시면서 총 650만 원의 매출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자, 다빈치스쿨 한 학기 등록금이 아니라 이미 5학기 등록금을 단 한 번의 특강으로 이 원장님들은 다 어떻게 보면 그냥 회수를 하신 거죠. 지금부터서는 이제 교육만 받으시면 되고 방학 특강 때마다 쏠쏠한 추가적인 매출만 올려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원장님들도 이번 방학 때 이런 식으로 여름방학 특강을 계획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름방학 특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수업 차시 구성, 샘플, 지난 학기 때 원장님들이 특강을 했을 때 느꼈던 어려운 점들, 그리고 사례 발표 다 해드릴 겁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전국 청소년 탐구대회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의무적으로 참가를 시키셔야 됩니다. 참가한 학생은 정말 이 아이는 아니다 하는 학생만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챌린지 사항이라도 다
다 수상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아이들이 탐구대회에 준비하고 참가하는 것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수상하게 되면 학원에 대한 충성도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매 학기가 끝날 때마다 탐구대회는 매번 개최를 할 생각이고요. 이렇게 전국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은 보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상장과 그 다음에 대상이나 최우수상을 수상한 학생들은 우수 논문지까지 보내드리게 됩니다. 매 학기마다 방학 특강 개설과 신입생 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지원해 드리는데 상반기 설명회는 6월, 하반기 설명회는 12월 방학 특강 개설 시점에 맞춰서 진행을 해드리고요. 온라인 연합 설명회로 매 학기 최소 2회 이상 원장님들께 제공해 드립니다. 제가 학관로에서 진행하는 학부모 설명회 얼마인지 아시죠? 2회 하게 되면 25만 원입니다. 이것을 매 학기마다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다빈치 스쿨 교육 일정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고 오늘 설명회를 마칠까 하는데요. 다빈치 스쿨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부분인데 자, 5학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교장 연수 과정이 있습니다. 자, 상반기 개강은 5월이고요. 9월까지가 학기입니다. 10월에는 방학입니다. 그리고 11월부터 3월까지가 다음 학기고요. 4월은 방학입니다. 자, 이번 학기는 5월에서 6월은 전공 필수 수업으로 교과, 비교과, 연계, 교수학습법, 교재 및 프로그램 교육이 있고요. 7, 8월에는 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교재 및 프로그램을 실습하시는 겁니다. 학원에 적용하는 특강 개설 기간이죠. 7, 8월에는 선택 과목 수업을 동시에 또 진행합니다. 학습 코칭 전문가 과정, 진로 진학 전문가 과정 각각 1개월씩이고요. 이 과정은 선택 수업 과정이기 때문에 자유수강이고 원장님들께서 수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다만 이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께만 자격증이 나간다는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9월은 이제 특강이 끝난 결과물을 가지고 전국 청소년 탐구대회가 있는 달이고요. 마지막 10월은 방학을 하면서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학기별로 제공되어지는 건 교재 샘플 교사용 4종 매 학기마다 나가고요. 1학기에 입학하시자마자 현판이 나갑니다. 자, 2학기에 수료를 마치게 되면 독서지도사 자격증이 제공되어지고요. 3학기 수료하시면 학습 코칭 전문가 2급, 4학기는 진로진학 전문가 2급 자격증이 나갑니다. 5학기까지 이제 모든 학기를 마치신 원장님들은 영광스러운 졸업장과 졸업회, 그리고 학습 코칭 전문가 1급, 진로진학 전문가 1급 자격증이 동시에 부여되게 됩니다. 교장 연수 과정을 수료하시게 되면 다빈치 스쿨 지역학교 교장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RN이 전문가가 되시겠죠. 학기별로 제공되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주제탐구보고서 1종의 교사용 한 권이 제공되어집니다. 교과 연계 탐구활동 1종의 교사용 한 권, 독서활동은 2종입니다. 교사용 각 한 권, 진로 진학 역량검사 3종에 대해서 5개월 사용권을 드립니다. 교육 담당자 1인이 전공 필수교육, 필수과목, 무료교육 제공되어지고요. 온라인 연합 학부모 대상 교육 콘서트 2회 이상 제공됩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자료, 카드뉴스, 포스터, 안내문 파일, 원장님들이 요청하시는 거 뭐든지 만들어 드립니다. 학기별 교육과 교재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학기 이제 원장님들이 첫 학기 등록을 하시게 되면 입학금이 있습니다. 159만 원입니다. 매 학기 등록금은 99만 원입니다. 그래서 268만 원이 납부하실 금액인데 이번 다빈치 스쿨 정식 버전 론칭 기념으로 입학금 면제해 드립니다. 입학금 면제, 이번 학기 등록금 99만 원만 내시면 첫 학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납부하시게 됩니다. 자, 이번 2기로 등록하시는 모든 원장님들께 다빈치 스쿨 정식 버전 론칭 기념으로 입학금 면제해 드립니다. 그리고 입학금만 면제해 드리는 게 아니라 다음 학기부터 졸업하는 5학기까지 원래 정상 수강료는 매 학기 99만 원인데요. 이것을 59만 원으로 4학기 동안 계속해서 할인해 드립니다. 5학기 수료 이후에 나 끝나긴 끝났지만 다빈치 스쿨에서 제공하는 교재 교육을 계속 받고 싶어 하신다면 졸업생 자격으로 추가 등록금은 39만 원만 납부하시면 계속해서 다빈치 스쿨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매 6개월마다 다빈치 스쿨은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제공되어집니다. 교재비는 교재를 판매해서 저희는 1원도 수입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가에 제공해 드립니다. 권당 단가는 5,000원입니다. 물론 학생용 교재에는 정가가 붙어 있습니다. 16,000원이라고 찍혀 있을 겁니다. 교재에 따라서 약간 가격은 다른데요. 그러면 그 정가대로 학생들에게는 돈을 받으시면 돼요. 근데 원장님들께 공급해 드리는 건 5,000원에 공급해 드리고요. 자,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공급가는 뭐 인쇄소에서 제작 비용을 올리면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급가는 뭐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데 현재 공급되는 가격은 권당 5,000원입니다. 저도 방학 때 100권 정도 썼거든요. 방학 때. 근데 택배비까지 해가지고 55만 원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럴 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사서 써야죠. 제가 만든 거라고 막 쓰면 안 되고. 자, 다빈치 스쿨 정식 버전 론칭 기념 2기 신입생 특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입학금 159만 원 면제해 드립니다. 자, 인큐베이팅 과정 5차 시 수업이 무료로 제공되어집니다. 수업은 4차 시고 한 번이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이것도 수업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마치고 5월 개강 이전에 4월의 마지막 둘째 주에 4월 마지막 그 기간에 4차 시의 수업과 1차 시의 오리엔테이션, 인큐베이팅 과정이 제공되어지는데요. 이게 무료로 제공되어집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6개월 수강료 매 학기마다 40만 원씩 할인돼서 160만 원이 총 제공되어지고요. 강사 1인 무료 교육 5학기 내내 제공합니다. 195만 원, 정상가로 하게 되면 강사 1인 추가 교육비는 39만 원입니다. 강사 1인 무료 제공이기 때문에 뭐 2인 이상, 3인 이상 수강하고 싶으시면 이제 그때부터서는 39만 원씩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과목 2과목 자유수강입니다. 5학기 동안 이게 학관노에서 런칭되고 실제로 오픈되는 강의들은 보통 아시죠? 뭐 4주 수업하게 되면 보통 30만 원 정도 하잖아요. 이걸 비용으로 계산해 보면 거의 300만 원 정도 되는 상당입니다. 자, 진로진학 역량검사 이게요. 원장님들께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거지 실제로 시중에 있는 다른 원장님들은 유료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 달 무제한 이 검사가 10만 원에 제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원장님은 5개월 동안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매 학기마다 50만 원권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5학기면 얼마입니까? 250만 원이죠. 자, 자격증, 현판, 설명회 지원, 교사용 교재 이런 것들 무상 제공되는 것들이 약 194만 원 정도 상당의 금액에 대한 물품이나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5학기 수료 이후에 지역학교 개설을 하실 때 지역권을 보장해 드린다는 것. 자, 그래서 총 1,327만 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되는 게 이번 2기 신입생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저희의 프로모션 특전입니다. 자, 다빈치 스쿨 참가 학원에 대한 준수 사항도 있습니다. 올해 여름방학 때 다빈치 스쿨에서 제공하는 수업을 한 가지 이상 특강으로 반드시 실시하셔야 됩니다. 자, 가능하면 유료로 실시할 것 권장해 드리고요. 5월부터 매주 진행되는 본사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되는데 교육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에 시작합니다. 수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본사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수업 후에 결과와 피드백을 공유하도록 하실 게 의무사항입니다. 자, 2기 모집 설명회와 등록 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5일부터 설명회가 3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어지고 4월 15일까지 등록이 마감되는데요. 설명회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설명회 녹화 방송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설명회가 끝나면 바로 원장님들께 질의응답 하실 수 있는 링크 방을 따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줌으로 진행되어지는 질의응답 방으로 이동하셔서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이제 더 궁금하신 사항들 물어보시면서 신청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고요. 신청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이제 저희 본사 스태프들이 등록 안내와 절차를 말씀을 드릴 거고 특별하게
자격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면 바로 등록 어떻게 하시라고 등록금 고지 안내가 나갈 거고요. 특별하게 심사가 좀 필요하신 원장님들께는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수강 등록을 하시고 다빈치 스쿨 2기 방으로 초대되셔서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하시게 될 겁니다. 오리엔테이션과 인큐베이팅 과정 수업이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진행되어지고요. 1학기 수업 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입니다. 실시간 수업으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부득이하게 이번 주는 좀 참여를 못하겠다 하게 되면 녹화 영상 제공해 드립니다. 자, 다음 학기 수업은 11월에 시작해서 3월까지 진행되어지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매주 수요일 9시입니다. 2학기부터 5학기까지 다 과정을 이수하시고 지역 학교까지 개설하시면 좋겠지만 나는 그냥 뭔가 좀 알아보고 싶어. 그런 분들도 이번 학기에 꼭 와서 수업에 참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준비할수록 고교 학점제에 대한 확실한 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번 학기에 다빈치 스쿨 2기에 함께 하시면서 단 한 학기를 수강하시더라도 확실하게 고교 학점제에 대한 정확한 수업 모형과 그리고 진로 진학에 대한 학원 적용 모델에 대한 가이드를 모두 다 얻어가실 수 있다. 다만 학생들을 제대로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다빈치 스쿨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연구 방법에 대해서 다 익히는 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학기에 한 가지의 연구 방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5학기 정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빈치 스쿨 2기 모집을 시작합니다. 다빈치 스쿨 2기는 2021년 겨울 동안 전국 70개 학원에서 사전 검증을 완료한 프로그램입니다. 다빈치 스쿨과 함께 하실 고교 학점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학습 공동체의 원장님들을 초대합니다. 다빈치 스쿨 2기에서 뵙기를 기대하며 오늘 설명회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